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목은요, 우리가 해자축을 여기서 그릴 때는 화를 기준으로 그린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이 수와 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목을 그릴 때는 목하고 가장 대칭되는 게 뭡니까? 목하고 대칭되는 건 신유술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유술 중에서 한번 천천히 한번 그립시다. 신, 유, 술. 요것이 목이 이걸 편리상 이렇게 밑으로 놨습니다. 여기가 그럼 뭡니까? 인, 묘, 진 이렇게 되겠죠. 인묘진. 그다음에 신유술, 해, 자, 축. 여기에 뭡니까? 사, 오, 미. 자, 이렇게 목을 기준으로 치면 목은 역시 마찬가지. 일단 그냥 목이라 할 때는 양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간목, 묘가 왕이 되죠. 왕. 그리고 인이 관이 되죠. 록이 되면서. 왜 관왕인지는 아시죠? 이걸 록이라고 표현해서 관과 왕의 차이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상당히 강하게 칩니다. 항상. 자, 관, 왕의 개념입니다. 관, 왕. 양간, 간목을 기준으로 칠 때, 그렇죠? 그럼 을목을 기준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을목은 반대로 이 음간이기 때문에 양간인 인목, 양의 지지인 인목일 때가 왕이고 이때가 그 관이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 왕인 묘하고 충하는 유주유. 여기가 뭡니까? 양갑의 기준일 때는 그 태가 되죠. 그리고 양이니까 음인 유금이 태가 되고 양이 절이 되죠. 절은 끊어진다는 의미를 갖는데 나중에 이제 굳이 친다라면은 항상 이렇게 음간과 양간끼리, 그러니까 굳이 지장간을 비교한다면은 여기는 간목이 인중 간목이 되고 신중 경금이 되죠. 이것을 만약에 천간의 개념으로 치면 상의 극의 개념이 됩니다. 극 양간끼리 음간끼리 극한다겠죠. 그래서 모든 변화에서 깨지거나 서로 다투거나 이런 변화들은 주로 음양간의 개념이 들어가고 합으로서 이렇게 합하는 개념, 이런 형사, 이런 변화 같은 경우는 음간과 양간을 교체하는 그런 개념들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치면 음간인 을목은 묘에서, 자, 음간인 을목은 뭡니까? 을목은 반면에 이 음간인 유금에서 그 절이 된다겠죠. 절이. 그러니까 절이 되고 태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은 자, 간목을 기준으로 치면은 절태, 양, 생, 욕, 대, 관왕, 그 다음에 쇠, 병, 사, 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음간으로 치면은 절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한번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듯이. 자, 이쪽에는 저 신금이 쳐서요. 유금이 참. 신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자, 천간에 그 목의 음양으로 배치시키고, 즉 우리가 목의 12운성을 알아본다 치면은 천간에 목의 음양 배치시키고 지지에 역시 목하고 상대되는 금의 음양으로 이렇게 배치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목의 양인 간목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부터 뭡니까? 절이죠. 태죠. 태. 목의 기준에서 모든 목, 그 간목은 묘목에서 왕이 되기 때문에 모목에서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왕하고 이렇게 그 서로 충하는 개념일 때가 태가 된다겠죠. 그렇죠? 태, 양, 생, 욕 봤다 할 때 욕이죠. 욕, 대, 사모간대 찬다. 이제 사람 구실한다. 능력 발휘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관, 왕, 쇠, 병, 사, 묘, 절. 이렇게 칠 때요.
이것은 양이고 이제 이것은 뭐죠? 간목을 기준으로 친 거죠. 간목. 그다음 안에 을목을 기준으로 치다. 을목은 어떻습니까? 을목은 이쪽에서부터 태니까 신금부터 태니까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절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12운성 음양간 을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 막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제 강의는 지금 굳이 억지로 암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대부분 숙지가 됩니다. 그렇게 숙지가 되면 됩니다. 그러나 지장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벽한 숙지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 이렇게 몇 번 하고 또 좀 있다가 천간지지로 한두 번 해보면은 거의 여러분들 스스로가 숙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시오. 몸에 배줘야 됩니다. 그럼 보기가 좋은 나중에 그 사주학에 가서 어떤 흐름을 추론할 때 상당한 그 도움들이 돼가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양간으로 질 때 자 처음에 바닥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노력해서 생이 되면 이제 그 사업을 준비하다가 사업을 오픈하는 시기, 욕보다가 사업을 능력 발휘하는 시기,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관이면 그 중에서 돈을 버는 시기, 최고에 이르는 시기, 그리고 약간 그 최고 자리를 물러나는 시기, 이렇게 비교한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돈이 깨지다가 이제 다시 이제까지 이제까지 돈을 벌어왔던 이런 모습들, 회장이니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런 직책들을 죽이는 것, 끝내는 것, 이게 사입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는 시기, 묘. 이제 자, 마음 편하다. 이게 모든 걸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진짜 끝내는 시기, 인생 자체에서. 이런 개념으로서 저를 얘기했고, 음간, 이렇게 질 때 이 사람이 돈을 벌었다가 여기서 최고가 관과 왕에서 최고, 특히 이때가 최고가 되고, 이제 해보니까 다 부질없네 해서 이렇게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시점. 이 부분인 거고, 음에서 칠 때는 바로 이것을 거꾸로 이때부터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네, 이걸 볼 때, 태와 태와 이쪽에 절, 그리고 양과 묘, 그리고 생과 사, 욕과 병, 대와 쇠, 관과 왕은 둘 다 하나의 대칭점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대칭점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돈을 벌 때 같은 만큼 벌어가는 것. 이때는 이제 이제 새로운 모습을 새로 두각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라고 하는 시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이쪽에 또 이렇게 사는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서 이유는 됐던 것을 여기서는 하나의 변화로서 표가 나는 거고, 여기서는 그것을 바꿔서 끝을 내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해가 질 때와 뜰 때의 그런 등위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음간의 개념 자체는 이렇게 서로 양간과 음간이 상대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생이나 그 양사나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죠. 겉으로 볼 때는 단지 음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이제 새로 음간에서 볼 때는 여기가 태양생이니까 이제 사업 시작했다고 오픈식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 되지만, 이런 시기가 되지만, 양간에서는 이 시기를 볼 때 모든 정리라는 시기가 되지만 결국에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이것이 같은 거라는 얘기죠. 해가 뜨기 위해서 밝음이 오는 것과 해가 지기 위해서 밝음이 오는 것의 같은 패턴, 이것이 그 음간과 양간의 그 12운성의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를 편안하게 지금 공부하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실제 다시 한번 여기 또 다른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지지가 뭐뭐 있습니까? 우선 해봅시다.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지지가 있죠. 이 지지를 거꾸로 지금 태양상이나 지지의 요 천간이 이제 흘러가는 패턴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이 12운성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했듯이 한번 봅시다. 병화, 이 화의 개념. 화를 했으니까 우리가 금을 할까요? 한번 금을 봅시다.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경금을 가지고 먼저 따져볼까요? 자, 금의 경금은 어디서 왕이 됩니까? 그리고 금의 금 어디서 왕이 됩니까? 일단 지지에서 신유 수레지요. 신유, 유에서 왕이 되죠. 당연히 금이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여기서 왕이 되죠. 그럼 요쯤에서 그 왕을 졌습니다. 이렇게 왕,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어디서 그다음 관이 됩니까? 양에서 관이죠. 신에서. 그러니까 관, 왕.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대로 흘러가면 됩니다. 이렇게 쇠, 병. 그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그럼 경금은 어디에서 태가 됩니까? 자, 왕과 충하는 유에서 태가 되죠. 태. 그럼 태 전이 어디입니까? 인에서 절이 되죠. 요 절태와 관왕만 하면 문제가 없겠죠. 관왕, 쇠병, 그다음 뭡니까? 사, 묘, 절태, 양, 생, 욕, 대, 관왕, 세병, 사모. 이렇게 순서가 되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음간, 신금, 이런 신금, 음간을 가지고 따지면 어떻습니까? 음간은 어차피 음간이든 양간이든 어디가 뭡니까? 금은 금이기 때문에 신유술에서 관왕이 되고 인무진에서 그 절태가 된다겠죠. 그럼 신유술 어디입니까? 자, 아까 그 경금은 신금, 유금에서 왕이 됐지만 그 음간, 신금은 음간이기 때문에 신금에서 왕이 된다겠죠. 왕. 신금에서 왕이 되고요. 이렇게 왕이 되고 그다음에 유금에서 관이 되죠. 관왕.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인묘진, 목에서 절태의 개념이 들어가죠. 어디입니까? 자, 지금 양간은 인에서 절이 되고 묘에서 태가 됐지만 음간은 반대죠. 어디입니까? 여기가 절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인이 태가 되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흘러가는 게 어떻습니까? 자, 양간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서대로 흘러가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묘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세병에서 순서대로 흘러가지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순서대로 흘러간다 해서 순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순행. 나중에 이제 사주에서 순행과 역행이 나오는데 순행이라고 표현하고 음간은 이제 반대로 올라가죠. 반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관, 왕, 여기서 쇠. 이거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음간은 역행이라고 표현하죠. 역행. 쇠, 병, 사, 묘, 절태, 양, 생, 욕, 대, 관왕, 세병, 사묘. 뭔지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이래서 음간과 양간은 순행과 역행으로서 정확히 그 12운성의 흐름을 흘러갑니다. 이것을 서로 대칭되는 개념에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항상 병화, 정화 얘기했었죠. 병화. 한번 병화를 한번 다시 체크해 봅시다. 화하고 토가 지지에서 같다. 아니면 토하고 금이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을 뭐라 하겠습니까? 토의 개념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는 원래대로 치면 지지의 운행에 조금은 변칙적인 작용하기 때문에 이 12운성대로 흘러간다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토를 가지고 꼭 12운성의 법칙대로 돌려라 이렇게 친다라면은 어디가 관이고 어디가 왕이라겠습니까? 화는 우리가 화를 칠 때 화니까 4와 5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죠. 즉 양화는 병화는 5에서 관이 왕이 되고 즉 병화는 5에서 왕이 되죠. 그리고 사화에서 관이 되고 음화는 정화는 반대로 그 사화가 왕이 되고 우화가 관이 되죠.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양화, 병화는 해자축에서 어떻습니까? 자, 자에서 병화는 현재 같은 자에서 태가 된다 했죠. 태. 그렇죠? 그리고 순서대로 가니까 태, 양, 생, 욕, 대, 관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양이고 음은 반대로 이렇게 흘러간다 했습니다. 음은 역행으로 간다 했죠. 양은 순행, 음은 역행. 그런데 토는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토 중에 무토를 봅시다. 토를 똑같이 놓고 칠 수 있지만 이렇지 않다 해서 보통 고전은 이렇지 않고 토를 친다면 굳이 어디입니까? 토는 오중이 있고 미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화가 관이 되고 여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를 굳이 따진다라면은 이렇게 구분해야겠죠. 관, 왕, 여기서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생, 욕. 이렇게 육대, 관왕 이렇게 움직여줘야겠고 이것을 반대로 그 기토를 굳이 따진다면 여기를 그 미토를 관으로 치고 오화를 왕으로 쳐가지고 이 순서대로 역행을 시키면은 바로 12운성의 그 포테법의 12운성의 흐름의 배속이 되겠죠.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자, 12운성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이게 뭡니까? 자, 12운성은 오행이 12지지를 흘러가는데 12지지는 뭡니까? 결국에는 토가 빠진 목화 금수 사계절이 흘러가는 개념인 거죠. 이게 12지지입니다. 흘러가는데 자, 양간과 음간의 개념들은 양간은 순행을 해서 가고 음간은 역행을 해서 흘러간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 음양을 그러니까 상대적인 시각, 음양의 음과 양의 둘만 있는 그런 그 이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양은 생할 때 음은 죽는 반대가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3의 시각에서 멀리 볼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똑같은 개념을 하나는 그 음양이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는 올라갈 때 하나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려가는 현상이지만 결론에는 같은 개념이라 했죠. 즉 하나의 오행, 즉 목의 오행은 똑같이 목의 계절인 그 인묘진, 특히 묘와 인에서 관과 왕으로 가장 강한 역할을 가져오고 신과 유인, 상대되는 데서 가장 약한 역할을 가져오는 똑같은 패턴이라겠습니다. 그걸 다시 말한다면은 하루에 해가 질 때와 해가 뜰 때의 개념은 서로 둘만 놓고 보면 상대로 나누는 해 질 때, 해 뜰 때에서 반대가 되지만 그것을 제3의 시각에서 본다라면은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는 해질녘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것, 하나는 거꾸로 가는 것을 볼 때 똑같은 등위선을 밟고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이 12운성이 우리 인생사의 삶의 흐름의 한 패턴을 가져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